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첫날 충청권 사전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보다 높은 걸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 민심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시청에 마련된 둔산일동 사전투표소. 평일 오전임에도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지역의 일꾼을 뽑기 위해 신중히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로 투표소 앞은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좀 더 나라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 표 하나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좀 일찍 나와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어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대전, 세종, 충남 314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불붙게 된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대전 9.42%, 세종 10.05%, 충남 10.36%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낮지만 4년 전 펼쳐진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 같은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보령과 서천의 사전투표율도 16.36%로 충남 지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지역 판세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각 후보들도 오전 일찍 투표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가족들과 함께 시청 사전투표소를 찾았고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도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세종시장 후보인 민주당 이춘희,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사전투표소를 찾은 뒤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늘 사전투표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세종시의 미래에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내일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의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박빙구도인 충남지사 선거전엔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눈물의 호소를 하는가 하면 조용한 내조로 후보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직전 코로나에 확진돼 길거리로 나설 수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를 대신해 선거전 전면에 나선 배우자 남윤자 씨. 남편 대신 유세현장을 누비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지지를 호소한 모습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남한테 나서는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을 대신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 씨는 양승조 후보가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한 손 한 손을 꼭 잡아가며 지지를 당부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이런 절박한 심정을 도밌게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배우자 이미숙 씨는 남들의 이목을 끄는 공개 행보 대신 조용한 내조로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한 곳들을 중심으로 지역 유세원들을 격려하고 명함을 돌리며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후보가 꼭 가야 되는데 이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가 대신해서 가거나 또 혹은 이제 뭐 시장 이런 데를 이제 돌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연단에 올라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기보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좀 이제 정성껏 이제 남편을 대신해서 또 저희 배우자로서의 진심을 또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편인 여야 후보만큼이나 유세 현장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 배우자들의 유세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교육감 선거는 6명의 교육감 후보가 나서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일상 회복 이후 공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놓고 후보마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3선 연임에 나선 최교진 후보는 교육의 완전 무상화와 세종시법 개정으로 재정과 행정이 독립되는 교육특별자치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원 수급 같은 특례를 통해서 보다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인 최태 후보는 이번이 3번째 교육감 도전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과 기술을 장려하는 학교 교육과 전학년 예체능 학원비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서 함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1,500억 정도의 교육감 재량 사업비 그리고 혁신학교를 적당히 정리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장 출신인 강미애 후보는 세심한 엄마의 마음으로 안심급식 구축을 약속했고 학생들의 개인 능력 향상과 정보화 시대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패드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교육 방법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재료의 다양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1인 1패드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현직 대학 교수로 진보 성향인 최종수 후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세종형 교육을 공약했고 학업이나 교육 관련 영상을 온라인으로 쉽게 활용하는 첨단 교육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다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상으로 지급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교장과 교육행정가로 근무한 사진숙 후보는 공교육 확립을 위해 교과 전담 교사와 학교 행정 교사로 이원화하고 돌검 교실과 방과후 학교, 진로 체험 등을 일원화한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춘 새 교육감 후보 사진숙은 앞으로 세종교육을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장학사와 교장 등 37년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해온 이길주 후보는 예의범절을 낳는 학생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과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 직속 대입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이 대입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진학 진로를 철저히 해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펼치고자 합니다. 세종교육감 선거는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공약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네, 다음은 홍성입니다. 충남 서해안권의 핵심 지역인 홍성군수 선거전은 전임 군수가 3선으로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인 지역인데요. 홍성군에는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있어 도농복합도시로 꼽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군.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비약적인 도시발전이 예상됐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을 찍었다가 다시 9만 명대로 떨어져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유치가 절실해진 상황. 홍성군 부흥의 적임자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자는 오백은 전 도의원으로 내포 신도시와 기존 홍성 광천읍의 상생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죽도 복합 레저타운과 천수만 해양 관광단지 조성, 국공립대학병원 설립, 청년 창업 지원금 지급, 홍성천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내포는 내포대로 상권이 무너지고 홍성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광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것 경제를 살려서 반드시 다시 재도약해야 해야 됩니다. 이 역할 제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록 전 홍성군 부군수가 출마해 홍주 읍성 등 관광 인프라를 통한 원도심 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용록 후보 역시 내포 신도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클러스터 산업단지, 로컬푸드 유통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라는 군민들의 어떤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주읍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우리 문화자산을 관광 인프라로 조성해서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 여비의 사무처장을 지낸 오재영 씨와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정락송 씨도 홍성군수 후보로 등록해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환 군수가 3선을 이룰 만큼 보수 정서가 강하지만 최근 내포 신도시에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표심은 복잡해졌습니다. 여야의 진영 대결, 또 오랜 기간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노련한 오백은 후보와 정치 신인급 이용록 후보의 사실상의 맞대결이란 점에서 홍성군수 선거전의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세종시장 선거를 놓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세종시를 설계한 이 후보가 행정수도를 완성할 적임자라며 그 책임을 이 후보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장천규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입당식을 갖고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세몰이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2분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병천 2교 인근에서 청주와 성남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차량 넉 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30살 남성 A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버스에 승객 3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 양정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부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양 씨에게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1심에 이어 기각됐습니다. 사체 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20개월 여아 친모 정 씨 역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찬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 대회는 태권도의 우수성과 대중화를 위해 국기원 시범단의 이벤트 행사를 통해 소개되어 온 격파술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 전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채공도약 격파와 수직축 회전 격파, 수평축 회전 격파, 종합 격파 4개 부문에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대전시와 국회가 오는 2024년 도안호수공원에 건립 예정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도안호수공원 내 3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와 멀티미디어 자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집행 등을 약속했고 국회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이용 확대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오늘 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곳에 따라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충남권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7에서 10m 내외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까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에서 16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 분포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